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식 성장 프로젝트.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박석원, 김영지입니다. 네, 오늘 킹왕짱에 도전할 주인공들은 바로 연희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연희중학교. 학교 이름이 참 예뻐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연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왕의 별궁이었던 연희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이름 속에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오늘 학생들의 실력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학생들의 힘찬 함성으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 학교 킹왕짱은 누구?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중학교. 1971년 개교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놀라운 집중력. 지루할 틈 없이 수업에 푹 빠져 있는데 모두가 즐거운 수업, 정성으로 가르치는 선생님과 믿음으로 배우는 학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밝은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는 컨설팅룸. 이곳에서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컨설팅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미래의 브레인을 발굴하는 연희중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기대해보자. 뛰어난 실력과 정의가 넘치는 예절 바른 연희 킹왕짱 우리가 간다.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첫 번째 라운드는 알쏭달쏭 OX 퀴즈입니다. 정답 확률 50%지만 이 방심하는 순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잘 넘어서야 킹왕짱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소신껏 정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알쏭달쏭 OX 퀴즈. (1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에는 이슬과 서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슬은 밤사이 수증기가 응결해 건물이나 풀잎에 달라붙은 것을 말하고, 서리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직접 얼어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슬과 서리가 잘 생기는 날은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이슬과 서리가 잘 생기는 날은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지금 연희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X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O를 선택한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요. 보통 서리가 생기는 날은 그날 저녁이 아주 춥죠? 네, 아주 추운 저녁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한쪽의 학생들이 몰린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신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자, 밧줄을 올려주세요.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O입니다. 이슬이나 서리는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밤에 잘 생깁니다. 맑은 날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 사이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응결이 잘 일어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지표면의 공기가 위층의 공기와 섞이지 않아 쉽게 냉각되기 때문에 이슬과 서리가 잘 생깁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네.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자,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손으로 턱을 괴는 게 맞는지, 오른손으로 턱을 괴는 게 맞는지.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대퇴부 위로 교차하듯 비튼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고뇌에 빠진 힘든 심리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라운드 진출자는 30명, 이 30명 안에 꼭 들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기체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에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그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샤를의 법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그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다는 법칙은 샤를의 법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우리 학생들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밧줄을 올려주세요. 지금 답을 O로 선택을 했는데 답을 O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과학고 다니는 이제 준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따라왔는데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를 따라왔는데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자, 과학고를 지망하는 친구면 과학 공부를 잘 할 텐데 만약 이 답이 오답이라면 그 친구에게 한마디. 네, 대부분의 대답을 한숨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자, 오늘 킹왕짱에 임하는 소감, 각오가 있나요? 그까지 올라가려 했는데 망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다는 법칙은 아일랜드의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 주장한 보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네, 이번 문제가 1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햇빛에 노출되면 표면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싹이 틉니다. 이때 감자의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요. 이 독성 물질은 감자뿐만 아니라 가짓과 식물인 토마토나 고추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의 싹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독성 물질은 우루시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감자의 싹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독성 물질의 이름은 우루시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X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당당하게 O를 선택한 2명의 친구도 있습니다.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독성 물질은 솔라닌입니다. 솔라닌이 증가한 감자를 먹을 경우 구토, 식중독,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우루시올은 오체에 함유된 독성 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침식 작용에 의해 생성된 U자형 계곡을 빙식곡이라고 합니다. 이 빙식곡이 시간에 따라 점차 침수되면서 폭이 좁고 긴 현만을 형성한 해안 지형을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항구 발달에 유리한 지형으로 노르웨이 남서 해안, 칠레 남북 해안 등에 주로 분포한 이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과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리아스식이 항구의 발달에 유리한 지형으로 노르웨이 남서 해안, 칠레 남북 해안에 분포한 그 해안의 이름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O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X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이번 문제 만약 정답이 X라면 저 한 학생만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 O가 정답이라면 다음 문제를 통해서 다시 2라운드 진출자를 확정 짓게 되는데요.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빙식곡이 침수되면서 형성한 해안 지형은 피오르드 해안입니다. 만을 둘러싼 곡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노르웨이의 속내 피오르드가 세계에서 가장 긴 피오르드 해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역대 최초로 1라운드에서 단 한 명의 학생만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알쏭달쏭 OX 퀴즈가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2라운드는 총 30명의 학생이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 최초로 단 한 명의 학생만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29명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 최종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전도 OX 퀴즈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원수는 단 29명. 어느 때보다 좀 많은 인원수긴 한데요. 2라운드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 패자 부활전 문제 드리겠습니다. 좌우선은 관측자를 중심으로 지평면의 남북점, 천정, 천절을 지나는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체의 방위각, 시각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인 미터법도 지구의 좌우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인 미터법도 지구의 좌우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3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밧줄을 올려주세요.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 정답은 O입니다. 미터법은 1791년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만든 것으로 지구 좌우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와 동반 탈락. 순간의 착오로 안타깝게 떨어진 학생들. 하지만 좌절하기는 이르다. 탈락자를 위한 절호의 찬스. 패자 부활전.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30명 중 1라운드에서 단 한 명의 진출자 탄생. 2라운드엔 티켓 29장이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마침내 29명의 학생들이 2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했다. 네, 패자 부활전을 통해 29명의 학생이 돌아오면서 총 30명의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든탑을 쌓아라! 킹왕짱을 향한 열정으로 학생들이 넘어야 할 두 번째 관문. 2라운드는 30명이 팀을 이뤄 겨루는 단체전이다. 빨주노초파. 색깔 공으로 운명의 팀이 맺어지고 이들의 미션은 탑을 쌓아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 지금부터 진정한 지식을 겨루는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된다.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두 번째 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는 단체전입니다. 6명씩 5팀으로 이뤄진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게 되는데요. 각 문제당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온 팀에게 공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총 10문제가 제시되며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공든탑을 쌓아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뇌에는 수천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뉴런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학습 기억 등 지적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인 이곳은 뉴런의 축삭돌기와 또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뉴런이 모여있는 곳, 즉 뇌, 척수에 회백질, 신경절 등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뉴런이 작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화학적 이것과 전기적 이것이 있지요.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기관, 전두엽, 연합 뉴런, 대뇌, 시냅스. 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신경세포 간의 접합 부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화학적 시냅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고등생물은 화학적 시냅스로 지적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번 문제, 초록팀에서 한 명의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전파를 이용한 기상 관측 기계의 하나입니다. 대기 상층의 기상 상태와 대기 중의 자외선 등을 관측해 지상에 알려주는 측정 장치인데요. 풍선 모양의 기구나 낙하산에 관측 장비를 탑재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고층 기상 관측 장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대 기상학은 이것이 보내는 데이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벨 몰차노프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장비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관측기, 인공위성, 라디오 촘, 기상 관측기, 라디오 존대. 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라디오 존대입니다. 라디오 존대는 기온, 기압, 풍향, 습도, 오존 농도, 일사량 등의 기상 자료를 측정하는데요.
측정 결과를 지상 관측소에 송신하는 기상 원조 업무용 송신기를 말합니다. 이번 문제, 초록팀에서 2명의 최다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초록팀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연이어 2문제를 맞추면서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갑니다. 다른 팀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100년 전쟁 시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소녀입니다. 샤를가의 황태자를 도와 영국군과 싸우던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고 각지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싸우며 프랑스를 지켰는데요. 프랑스의 왕위권에 제외돼 있던 샤를 황태자를 적극 지지하며 왕위 계승을 돕기도 했습니다. 1431년 영국군에게 화형을 당해 생을 마감한 이 소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빠른 속도로 정답을 적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100년 전쟁 시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소녀입니다. 1431년 영국군에게 화형을 당해 생을 마감한 이 소녀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잔다르크, 잔다르크, 잔다르크. 전반적으로 잔다르크라는 답변이 많은 가운데 퀴리 부인과 잔다르기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친구는 퀴리 부인이라는 답을 적어주셨는데 퀴리 부인이라고 답을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소녀하니까 떠올렸어요. 분명 커서 부인이 됐을 테니까 퀴리 부인이라고 적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란 팀이 공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답이 퀴리 부인이라면 공을 획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과연 공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신 있게 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란 팀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열심히 하자 얘들아.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입니다. 당시 샤를가의 황태자였던 샤를 7세를 도와 영국군에 맞서 싸운 여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1431년 영국군에 잡혀 화형을 당했지만 이후 샤를 7세에 의해 명예가 회복됐고 1920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잔다르크를 성녀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는데요. 그중에서 5명의 최다 정답자가 나온 노랑팀이 공을 획득했습니다. 앞선 2문제에서 강세를 보였던 초록팀. 새로운 다크호스 노랑팀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데 연속으로 문제를 맞히며 독주를 계속하는 노랑팀. 결국 초록팀을 역전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5문제. 과연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다음 문제는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의 하이라이트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로 된 정답을 순서대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어 정답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답을 잘못 적을 경우 공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모두가 정답을 알아야지만 공을 획득할 수 있는 6글자 문제. 팀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정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84년 프랑스의 등산가 부아뱅에 의해 고안된 이것은 대표적인 항공 레포츠입니다. 이것의 날개는 낙하산을 개조해 만든 것인데요. 윗면이 볼록하고 아래면이 비교적 평탄해 아랫면으로 흐르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력이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베르누이의 법칙을 이용해 비행하는 이 레포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등산가 부아뱅에 의해 고안된 이것은 대표적인 항공 레포츠입니다. 부아뱅이 낙하산을 개조해 만들었고요. 낙하산과 글라이더의 장점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베르누이의 법칙을 이용해 비행하는 이 레포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빨간팀 보겠습니다. 빨간팀 패러글라이딩, 주황팀 패러글라이딩, 노란팀 패러글라이드 라는 답이 완성이 됐고요. 초록팀 패러글라이디, 파란팀은 패러글라이더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조금씩 각 팀마다 다른 답이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패러슈트와 글라이딩이 합쳐진 합성어로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활강하는 항공 레포츠입니다. 이번 문제, 빨강팀과 주황팀이 정답을 완성하며 공을 획득했습니다. 자, 현재 노란 팀이 3개의 공을 획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3라운드 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상태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팀원들에게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요. 화이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란 팀을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 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 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라운드를 향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한 글자라도 쓰자. 네. 가장 앞에 있는 팀장으로서 어떻게 초록팀을 3라운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전에 포기란 없다. 지금껏 공을 획득하지 못했던 빨강팀과 주황팀이 공 획득에 성공. 하지만 이어진 6글자 문제를 모든 팀이 실패하면서 추격의 찬스를 놓치고 마는데, 길고 길었던 2라운드에 마침표를 찍고 당당히 3라운드에 진출할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기원전 334년 원정을 떠난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더의 융합 정책에 따라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며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는데요. 이 문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을 통해 획득한 영토에 그리스식 도시 건설과 이민 권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며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는데요. 이 문화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높이 들어주세요.
헬레니즘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노란 팀은 전원 헬레니즘이라는 답을 적어주셨고요. 초록팀 헬레니즘, 헬레, 빈칸, 그리고 그 뒤에도 아쉽게 빈칸이 보입니다. 자, 이번 문제. 만약 정답이 헬레니즘이라면 노란 팀이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문화. 세계사 문제에서 모두 헬레니즘을 적은 노랑팀. 만약 정답이 헬레니즘이라면 3라운드 진출팀이 탄생한다. 과연 정답은? 현재 노랑팀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문제 노랑팀이 공을 획득한다면 결승 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답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복한 도시에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헬레니즘은 개방적이면서 보편적인 세계 시민적 문화를 추구해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문제, 노랑팀이 전원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 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두인 노랑팀과 뒤쫓는 초록팀의 점수 차이는 2점. 따라서 남은 문제와 상관없이 노랑팀이 3라운드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제 잠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연희중학교 학생들의 또 다른 실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I wanna run to you, but if I come to you, tell me, will you stay or will you run away? Run away. Need to hear the wipe away my tears, to kiss away my fears. If you only know, I wanna run to you, but if I come to you, tell me, will you stay or will you run away?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최종 라운드. 함께 탑을 쌓았던 6명의 팀원들이 이제 최후의 경쟁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이들 중 누가 마지막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연희중학교 킹왕짱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도전하라
그리고 쟁취하라. 최종 라운드에 올라선 노랑팀. 팀을 승리로 이끌어온 노랑팀 팀원들이 이제는 정정당당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학교 퀴즈왕은 단 한 명. 과연 킹왕짱의 명예를 쟁취할 자는 누가 될 것인가? 3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해당하는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맞힐 때마다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총 3장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 가장 빨리 킹왕짱을 완성하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연희중학교 퀴즈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특별히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온 우리 6명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감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가 킹왕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희중학교 학생 잘하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연희중학교 파이팅! 네, 그럼 문제 부탁드립니다.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축구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흑연,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물질입니다.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단단하고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은 다른 물질을 담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응용성이 높은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1985년 처음 발견됐으며 버키볼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 학생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를 맞춘다면 킹 스티커를 획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도현지, 조가연, 허윤경, 김자림 학생이 모두 석탄이라는 답을 적어 주었는데요. 자, 함석준 학생만이 리튬이라는 답을 썼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플러렌입니다. 나노기술의 핵심 물질 중 하나인 플러렌은 버키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의 건축가 벅민스터 버키 플러가 1967년 설계한 돔의 형태가 이것의 분자 구조와 똑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플러렌은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단단함과 고온과 고압에 잘 견디며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도체, 반도체, 초전도체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아쉽게도 정답을 맞힌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요. 다음 문제에서는 더욱더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 얻은 항생 물질입니다. 그는 포도 상구균을 기르던 접시에서 이것을 최초로 발견했는데요. 세균의 세포 벽 합성을 저해하고 세균을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라 불리는 이 항생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어느 문제보다 학생들의 손놀림이 경쾌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답을 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접할 수 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김원 학생 백신이라고 적어줬고요. 도현지 학생 페나플린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김자림 학생, 조가연 학생, 함석준 학생 페니실린이라고 같은 답을 써줬고요. 허윤견 학생 안타깝게도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 얻은 항생 물질입니다. 최초의 항생제라고 불리는데요. 화학적 구조에 따라 F, G, K, X 등의 종류로 나뉘며 폐렴, 폐혈증 등을 치료할 때 항생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 함석준, 김자림, 조가연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난이도.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오로지 킹왕짱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고난이도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함석준, 김자림, 허윤경, 조가연 학생이 현재 킹왕 스티커를 획득하며 앞서가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한 문제. 퀴즈왕의 탄생이 머지않았다. 과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4명의 학생이 킹, 왕 2개의 스티커를 획득했는데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철학자 로크와 루소가 주장한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주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로크와 루소가 주장한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주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문제 함석준, 김자림, 허윤경, 조가연 학생 중 정답자가 나오면 연희중학교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김원 학생, 도연지 학생, 그리고 조가연 학생, 계몽사상이라고 써줬고요. 김자림 학생, 자연권, 함석준 학생, 천부인권설이라고 써줬습니다. 자, 만약 함석준, 김자림, 조가연 학생 중에 정답자가 있으면 연희중학교의 킹왕짱이 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천부인권설입니다. 네, 함석준 학생이 마지막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을 완성했습니다. 연희중학교의 킹왕짱은 함석준 학생입니다. 자, 함석준 학생, 연희중학교의 퀴즈왕이 됐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처음엔 퀴즈왕이 될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것부터 뭔가 점점 삘 같은 게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씨를 잘못 쓴 게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국 퀴즈왕이 돼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부모님이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거 받고 이제 집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연희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오늘도 역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 오늘 보여준 지식의 승부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또한 창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퀴즈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이레주단에서 한복 교환권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킹왕짱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상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한다. 과학, 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알기 쉬운 해설을 통해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